이 노래는 왜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까? 밤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선가 들려온다. 낡은 술집 문틈으로, 라디오 주파수 사이로, 누군가의 차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사람은 떠났다. 1996년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갑자기. 하지만 노래는 끝나지 않았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처럼, 빈 무대의 조명처럼, 비 내리는 밤의 가로등처럼 그의 노래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다. 왜일까? 왜 우리는 아직 그의 노래를 듣고 있는 걸까?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이야기, 인생록을 시작합니다. 대구의 골목은 좁았다. 1960년대의 대구.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절. 회색빛 시멘트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 골목 어딘가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다. 말이 많지 않은 아이였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다. 어머니는 걱정했다. 너무 조용한 아이, 너무 혼자 있는 아이.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말 대신 다른 언어가 있었다. 노래.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는 것.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한 번만 들어도 따라 부를 수 있었다는 것. 목소리는 맑았다. 깨끗했다. 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8살 아이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깊은 슬픔이. 학교는 재미없었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들, 칠판을 바라보는 시간들, 선생님의 말을 듣는 시간들, 모든 것이 지루했다. 친구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축구를 하거나 술래잡기를 하거나 그저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 아이는 교실 구석에 남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무언가를 흥얼거렸다.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한 아이, 특이한 아이.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아니었다. 그저 조용했다. 그저 혼자였다.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그 아이는 처음으로 기타를 보았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벽에 걸려있는 통기타를 발견했다. 나무로 만들어진 6개의 줄이 달린 이상하게 생긴 악기. 이건 뭐야? 기타. 우리 형 거야. 만져봐도 돼. 그냥 놔둬. 형한테 혼나. 하지만 그 아이는 그날 밤 내내 그 기타를 잊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그 아이는 친구를 졸랐다. 기타 좀 빌려줘. 안 돼. 우리 형이 절대 안 된대. 한 번만. 딱 한 번만. 결국 친구는 형 몰래 기타를 빌려주었다. 그 아이는 기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닫았다. 기타를 무릎에 올렸다. 줄을 튕겨 보았다.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그 아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어떤 언어의 시작이었다. 15살이 되던 해, 그 아이는 드디어 자기만의 기타를 갖게 되었다. 중고 기타였다. 친척, 형이 쓰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었다. 치 벗겨진 곳도 있었고 줄을 잡아당기는 부분도 헐거웠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었다. 매일 밤 불을 끄고 나면 그 아이는 기타를 안았다.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부모님이 주무시는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줄을 짚는 손가락의 감촉, 나무의 온기, 기타 몸통에서 전해지는 떨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 아이는 처음으로 무대에 섰다. 학교 축제였다. 친구 몇 명과 함께
작은 밴드를 만들었다. 연습실도 없었다. 학교 옥상에서 몰래 연습했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목이 쉬도록 연습했다. 축제 당일, 무대 위에 선 순간, 그 아이는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이 왜 노래를 하는지. 조명이 얼굴을 비췄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무대 아래에 서 있었다. 기타를 들었다. 첫 코드를 쳤다. 입을 열었다.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선생님의 잔소리도, 부모님의 걱정도, 오직 노래만 남았다. 무대가 끝나고 그 아이는 무대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뛰었다. 이것이구나. 내가 찾던 것이. 1982년 그는 대학에 입학했다. 영지대학교 경영학과. 하지만 경영학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대학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음악이었다. 1980년대 초반의 대학가는 음악으로 가득했다. 신촌, 이대 앞, 홍대 앞, 작은 카페들과 음악다방들, 낡은 기타와 노래하는 사람들, 포크 음악, 통기타, 청바지의 생머리. 그 시대의 젊음은 모두 기타를 메고 있었다. 그도 그 중 하나였다. 낮에는 강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밤이 되면 기타를 메고 거리로 나갔다. 신촌 로터리 앞, 어느 작은 카페. 무대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그저 구석진 공간.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관객 앞에서 노래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지나가던 사람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따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들었다. 그는 그 시간이 좋았다. 무대 위에 서 있을 때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1984년 MBC 대학가요제. 당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꿈꾸던 무대였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 무대를 향해 달려갔다. 그도 그 중 하나였다. 동물원이라는 이름으로 팀원들과 함께 밤새 연습했다. 일어나라는 노래를 들고 대학가요제 무대에 섰다. 조명이 켜졌다. 관객들이 보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기타를 쳤다. 노래를 불렀다. 결과는 동상이었다. 1등은 아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날 밤 TV를 통해 그의 노래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기억했다. 그의 목소리를, 그의 노래를. 동물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김광석, 김창기, 이승희,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의 음악이 되었다. 1집 앨범, 2집 앨범, 거리에서, 해화동, 널 사랑하겠소. 노래들이 거리로 나갔다. 라디오에서 흘렀다. 사람들이 따라 불렀다.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딘가 불편했다. 밴드 안에서 자신의 색깔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었다. 혼자 하고 싶은 음악이 있었다. 혼자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다. 1989년 그는 동물원을 떠났다. 팀원들은 이해했다. 팬들은 아쉬워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혼자 걸어가야 했다. 자기만의 길을. 1989년 가을, 첫 솔로 앨범, 솔로 활동 시작, 성공과 고도, 대표곡들 30즈음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 무대 위의 환호와 무대 아래의 침묵, 개인적인 고뇌와 외로움, 결혼 생활,
악적 고미.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 1996년 1월의 죽음. 미스터리. 죽음 이후의 존재. 각 부분을 충분히 깊이 있게, 감성적으로, 시적으로 써야 한다. 계속 진행하겠다. 김광석, 일지. 녹음실에서. 그는 혼자였다. 더 이상 팀원들의 목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감싸주지 않았다. 오직 그 혼자.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떨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앨범에는 그가 직접 쓴 노래들과 그가 선택한 노래들이 담겼다. 이등병의 편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들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원곡을 부른 가수들도 놀랐다. 이 사람은 노래에 어떻게 이런 감정을 담는 걸까? 앨범은 잘 팔렸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웠다. 무대는 화려했다. 조명이 그를 비췄다. 관객들이 환호했다.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기타를 들고 무대 위에 섰다. 웃었다. 인사했다. 노래했다. 2시간 동안 그는 완벽했다. 하지만 무대가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오면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떠나고 박수 소리가 사라지면 다시 혼자였다. 거울 앞에 앉아 땀을 닦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게 뭘까? 내가 원했던 게 이게 맞을까? 사람들은 내 노래를 사랑한다. 내 목소리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아는 건 아무도 없구나. 1990년대 초반.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가수 중 하나였다. 공연, 방송, 녹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국을 돌아다녔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대구까지, 대구에서 광주까지. 무대, 또 무대, 또 무대. 관객들은 그를 기다렸다. 그의 노래를 원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그는 웃으며 무대에 올랐다. 최선을 다해 노래했다. 하지만 점점 무언가가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마치 우물에서 계속 물을 퍼내는데 물은 마르지 않지만 우물 자체는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는 결혼했다. 1992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가정을 꾸렸다. 딸이 태어났다. 행복해야 됐다. 충분히 행복했다.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도 완전히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는 항상 노래가 맴돌았다. 다음 앨범, 다음 공연, 다음 무대. 아내는 걱정했다. 당신, 좀 쉬어요.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에 잠을 자도 완전히 잠든 것 같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기타를 들었다. 노래해야 했으니까. 1993년 3집 앨범 30즈음에 이 노래를 그는 어떤 심정으로 불렀을까? 가사를 읽어보면 그의 마음이 느껴진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여.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정말 시간이 있을까? 정말 괜찮을까?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는 정말 후회 없이 살고 있었을까? 무대 위에서는 밝게 웃으며 이 노래를 불렀다.
관객들도 따라 불렀다. 박수를 쳤다. 환호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노래를 부를 때 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흘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목소리 속에 눈물이 있었다. 60평생 손 맞잡고 고된 길을 걸어오. 그대 두 손 놓지 않겠소. 그는 이 노래를 자기 자신에게 부르는 것 같았다. 60이 아니라 30의 자신에게 평생 손 놓지 않겠다고. 음악과 노래와.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언젠가는 손을 놓게 될 거라는 걸. 1994년 4집 앨범 사랑했지만 먼지가 되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들은 점점 깊어졌다. 더 슬펐고 더 외로웠고 더 절실했다. 녹음실에서 엔지니어들이 놀랐다. 한 곡을 수십 번씩 다시 불렀다. 한 번 더요. 이미 충분히 좋은데요. 아니에요. 한 번 더요. 완벽을 추구했다. 아니, 완벽 그 이상을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끝없이 쫓아갔다. 그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저 사람은 노래할 때 다른 사람이 돼요. 무대 밖에서는 조용하고 말이 적고 수줍어하는 사람.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노래할 때의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눈을 감고 기타를 안고 노래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외로움과 모든 슬픔이 목소리를 타고 흘러나왔다. 관객들은 그저 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났다. 왜일까? 왜 저 사람의 노래는 이렇게 슬플까? 1995년 그는 점점 더 자기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가족들도 걱정했다. 요즘 왜 이래?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음악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의 겨우 마지막 공연들. 대학로, 홍대 앞의 신촌. 작은 공연장들을 돌며 그는 노래했다. 평소보다 더 온 힘을 다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관객들은 몰랐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1996년 1월 6일. 새해가 밝은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평범한 겨울날. 특별할 것 없는 날.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멈췄다. 김광석 32살 죽음.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거짓말이겠지. 누가 장난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다. 장난도 아니었다. 그는 정말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노래를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무대를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동료 가수들, 후배 가수들, 팬들 모두 울었다. 믿을 수 없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명 며칠 전까지 무대에서 노래하던 사람이, 분명 살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장례식장 한쪽에서
그의 노래가 흘렀다. 30 즈음에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누구나 행복한 날 있겠지. 노래가 흐르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뿐. 후회 없이 행복한 날. 그는 정말 그런 날을 맞이했을까?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나고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경찰 발표는 간단했다. 자살.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발표를 믿을 수 없었다. 뭔가 이상했다. 뭔가 맞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혹들이 하나둘씩 제기되었다. 현장 상황, 유서의 진위, 주변 인물들의 증언.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자살이 맞아. 그는 우울했어. 음악적 고민이 깊었어.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자살이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진실이 숨겨져 있어. 하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다. 진실은 그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이미 떠났으니까. 2007년. 죽음으로부터 11년 후. 사건이 재수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자살. 다시 한번. 같은 결론.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걸까? 아마도 그것은 그의 노래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명력 넘치던 노래. 그렇게 따뜻했던 목소리. 그런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 믿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우러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무대 위의 환호가 무대 아래의 고독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 사람들의 사랑이 혼자만의 외로움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 노래로 세상과 대화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대화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가 남긴 마지막 노래들을 다시 들어보면 모두 이별에 관한 것들이다. 사랑했지만 먼지가 되어 마치 예고했던 것처럼, 마치 작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듣고만 있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1996년 1월 이후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무언가 비어 있었다. 라디오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거리에서 그의 노래가 들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 이 사람, 이 목소리. 이제는 들을 수 없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떠난 후 그의 노래는 오히려 더 많이 불렸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찾았다. CD는 계속 팔렸다. 공연장에서는 추모 콘서트가 열렸다. 그는 죽었지만 노래는 살아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죽었기에 노래가 더 살아났다. 2000년대 새로운 세대의 가수들이 그의 노래를 다시 불렀다. 이승환, YB, SG 워너비, 거미.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목소리로 사랑했지만 을 불렀고, 30 즈음에를 불렀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불렀다. 원곡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김광석이 있었다. 그의 숨결이, 그의 감정이, 그의 영혼이. 김광석 다시 부르기 프로젝트. 2000년대 중반
한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매주 한 명의 가수가 나와서 김광석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노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노래들이 얼마나 슬픈지, 이 노래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지. 대학로에 작은 거리가 만들어졌다. 김광석 거리. 그가 자주 공연하던 곳. 그가 사랑했던 곳. 벽화가 그려졌다. 기타를 든 그의 모습. 웃고 있는 그의 얼굴. 사람들은 그곳을 찾았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중년의 부부들이 추억을 떠올리며 거닐었다. 혼자 온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오래 머물렀다. 그곳에서는 항상 그의 노래가 흘렀다. 카페에서, 거리의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기타에서. 2010년대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다. 김광석을 직접 본 적 없는, 그의 공연을 경험하지 못한, 그저 음원으로만 듣는 그런 세대. 하지만 그들도 김광석의 노래를 사랑했다. 왜일까? 20대 청년이 30 즈음에를 들으며 운다. 아직 30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나이에 고민을 모르는데 왜 눈물이 날까? 고등학생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듣는다. 60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노부부의 애틋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가슴이 먹먹해질까? 그것은 아마도 그의 노래가 나이를 초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30의 고민은 사실 모든 나이의 고민이다. 60의 사랑은 사실 모든 사랑의 본질이다. 그는 노래했다. 특정한 순간을, 특정한 감정을. 하지만 그 안에 보편적인 인간이 있었다. 누구나 느끼는 외로움, 그리움, 슬픔, 사랑. 그래서 그의 노래는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여전히 울린다. 어느 겨울밤, 늦은 시간, 혼자 집에 앉아 불을 끄고 그의 노래를 듣는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첫 소절이 귓가에 들려오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진다. 하루 종일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이 괜찮은 척, 웃는 척, 견디는 척 모두 무너진다. 그리고 눈물이 난다. 왜일까? 왜 그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날까? 그는 위로하지 않는다.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속삭이지 않는다. 그저 노래한다. 슬픔을, 외로움을, 그리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 누군가 내 슬픔을 알아준다는 것, 누군가 내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위로가 된다. 2020년대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 고립.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나눌 수 없는 온기. 그때 사람들은 다시 김광석을 찾았다. 음원 플랫폼에서 그의 노래가 다시 차트에 올랐다. 유튜브에서 그의 영상들이 재생되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2020년에도 듣는 사랑. 이 노래 들으니까 눈물 나네요. 코로나 시대에 더 와닿는 노래. 그의 노래는 시대를 기록한다. 1990년대의 감성을 담고 있지만 2020년대에도 울린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1990년대에도 외로움이었고 2020년대에도 외로움이다. 사랑은 그때도 사랑이었고 지금도 사랑이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시대를 초월한다. 생각해보면 그의 삶은 너무 짧았다. 32해.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더 오래 살았다며. 더 많은 노래를 남겼을 텐데. 더 성숙한 음악을 들려줬을 텐데.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든다. 어쩌면 그는 이미 다 말했을지도 모른다. 32해 동안 그가 느낀 모든 것을,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을 노래로 남겼다. 그의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하나의 일기장 같다. 20살의 청춘, 20대 중반의 방황, 30의 고민 모두 담겨 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체념도, 모든 감정이 솔직하게. 어떤 가수들은 완벽한 이미지를 만든다. 무대 위의 모습과 무대 아래의 모습을 철저히 분리한다. 하지만 김광석은 그럴 수 없었다. 아니, 그러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에서도 그는 그 자신이었다. 노래는 곧 그의 고백이었다. 숨길 수 없었다.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이렇게 진실하다. 2000년대 중반, 한 젊은 가수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김광석 선배님의 노래를 들으면 감히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무 진실해서요. 저런 진심을 담아 노래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진심. 그것이 김광석의 무기였다. 테크닉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음역대가 넓어서가 아니다. 진심이 있었기에 그의 노래는 울렸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그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한 음에 그의 영혼이 실려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고 울 수밖에 없었다. 해마다 1월 6일이 되면 사람들은 기억한다. 28배 전. 아니, 이제는 거의 30년 전. 그가 떠난 날을 추모 공연이 열린다. 추모 글이 올라온다. 오늘도 당신의 노래를 듣습니다. 여전히 그립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영원합니다. 영원하다. 정말 그럴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한다. 다시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남았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는 영원한 것이다. 대학로 김광석 거리. 어느 봄날 오후, 한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그곳을 걷는다. 벽화 앞에 멈춰 선다. 기타를 든 김광석의 모습. 손자가 묻는다. 할아버지, 저 사람 누구예요? 저분은 말이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가수란다. 지금도 들어요? 그럼 지금도 듣지.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있다. 저녁이 되면 그 거리에는 버스킹 가수들이 나타난다. 젊은 가수들, 통기타를 메고 마이크 앞에 선다. 그리고 부른다. 김광석의 노래를. 이등병의 편지. 사랑했지만 30 즈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춘다. 듣는다. 노래를. 어떤 사람은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걸어간다. 어떤 사람은 한참을 서서 끝까지 듣는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훔친다. 왜 우리는 김광석을 잊지 못할까? 더 훌륭한 가수들도 많다. 더 많은 히트곡을 남긴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김광석은 특별하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을 남겼다. 그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다.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그리움을,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를 그의 노래가 준다. 1996년 1월 이후 세상은 많이 변했다. 카세트 테이프에서 CD로, CD에서 MP3로, MP3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방식이 변했다. 핸드폰도 없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는 시대로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김광석의 노래, 그 노래 속에 담긴 진심. 요즘 젊은 가수들에게 김광석은 어떤 존재일까? 살아있을 때 본 적도 없는, 공연을 경험하지도 못한, 그저 음원과 영상으로만 아는 그런 존재. 하지만 그들도 김광석의 노래를 커버한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감정으로. 그리고 그 커버 영상 아래 댓글이 달린다. 역시 원곡이 최고. 김광석 님이 그립네요. 그래도 잘 불렀어요. 원곡, 김광석이 부른 그 원곡. 아무도 그 원곡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 기교를 더 부릴 수는 있다. 고음을 더 낼 수도 있다. 화려하게 편곡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진심만은 흉내낼 수 없다. 생각해보면 그가 남긴 노래는 그리 많지 않다. 정규 앨범 4장, 라이브 앨범 몇 장. 요즘 가수들에 비하면 적은 양이다. 하지만 양이 중요한가? 그 몇 곡의 노래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수십 년 동안 울리고 후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느 라디오 DJ가 말했다. 김광석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 기쁠 때 들으면 기쁨이 깊어지고, 슬플 때 들으면 슬픔이 위로받아요. 외로울 때 들으면 덜 외로워지고, 그리울 때 들으면 그리움이 아름다워져요. 음악의 힘, 그것을 김광석만큼 잘 보여준 가수가 있을까? 그는 화려하지 않았다. 요란하지 않았다. 그저 기타 하나 들고 무대에 섰다. 조명도 단순했다. 의상도 평범했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그 목소리만 남았다. 2010년 한 음악 평론가가 썼다. 김광석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순수한 목소리였다. 계산이 없었고, 꾸밈이 없었고, 거짓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노래로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 사랑. 우리는 정말 김광석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의 노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의 노래를 통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어쩌면 셋 다일지도 모른다. 밤, 혼자 있는 시간, 이어폰을 끼고 그의 노래를 듣는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눈을 감는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친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슬프게, 그리고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움직인다. 오래 잊고 있던 어떤 감정, 그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 환갑이 넘은 나이, 흰머리가 성성한, 하지만 여전히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본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일 뿐이다. 그는 32에 멈췄다. 영원히 32의 모습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았다. 어쩌면 그래서 더 아름다운지도 모른다.
늙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는 늙어간다. 세상은 변해간다. 하지만 그의 노래 속에서 그는 여전히 젊고 열정적이고 슬프고 아름답다. 대학로 어느 작은 공연장. 주말 저녁. 한 젊은 가수가 무대에 선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기타를 든다. 김광석 선배님의 사랑했지만입니다. 조명이 어두워진다. 노래가 시작된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다. 누군가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그 공연장에는 다양한 세대가 앉아 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모두 같은 노래를 듣고 있다.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르지만, 이 노래 앞에서는 모두 같다. 노래가 끝난다. 박수가 터진다. 하지만 그 박수는 무대 위의 젊은 가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박수는 김광석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은 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를 향한 어느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오늘 김광석 거리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요. 아버지는 그곳에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학 다닐 때 김광석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밤새 그 노래를 불렀다고.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눈빛이 반짝이는 젊은 청년 같은 모습. 김광석의 노래가 아버지를 다시 젊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음악은 시간을 여행하게 한다. 한 곡의 노래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면 1990년대로 돌아간다. 좁은 대학로, 극장, 담배 연기 자욱한 공연장, 카세트 테이프를 돌려 듣던 시절. 모두 돌아간다. 하지만 동시에 그 노래는 현재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을. 과거의 노래지만 현재의 이야기다. 그래서 김광석의 노래는 시간을 초월한다. 만약 그가 지금도 살아 있었다면 SNS를 했을까? 유튜브 채널을 했을까? 팬들과 소통했을까? 상상해 본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그는 그저 노래했을 것이다. 말 대신 노래로 감정을 표현했을 것이다. 그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 더듬거린다. 말이 막힌다. 웃으며 얼버무린다. 하지만 노래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 막힘이 없다. 주저함이 없다.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노래가 그의 진짜 언어였다. 2015년 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김광석, 그의 삶을, 그의 음악을, 그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지만 다큐멘터리도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 그저 질문만 더 커졌을 뿐. 어쩌면 우리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싶은 건지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그를 기억하고 싶은 건지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남긴 노래는 미스터리가 아니라는 것. 그 노래들은 명확하다. 슬픔은 슬픔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그리움은 그리움이다. 숨김이 없다. 가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래를 믿는다. 해마다 신인 가수들이 나온다. 재능 있는 젊은이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이들. 그들은 열심히 노래한다.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몇 년 대부분 사라진다. 왜일까? 기술은 있지만 진심이 없어서. 노래는 있지만 이야기가 없어서. 목소리는 있지만 영혼이 없어서. 김광석의 노래에는 영혼이 있다.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기쁨, 그의 슬픔, 그의 외로움, 그의 사랑. 모든 것이 노래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죽지 않는다. 어느 겨울날 카페에 앉아 있다.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린다. 카페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그리고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 김광석.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 노트북을 두드리고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신다. 하지만 그 노래가 흐르는 동안 무언가 달라진다.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진다. 시간이 조금 더 느려진다. 그 카페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나중에 SNS에 썼다. 오늘 카페에서 김광석 노래가 나왔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슬프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것이 김광석의 힘이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 힘. 그저 느껴지는 어떤 것. 2023년 한 AI 기술 회사가 김광석의 목소리를 재현했다. AI로 그의 목소리를 만들어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했다. 기술적으로는 놀라운 성과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신기하긴 한데 뭔가 이상해요. 목소리는 비슷한데 감정이 없어요. 그냥 기계 같아요. AI는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다. 톤을, 발음을, 음색을. 하지만 영혼까지는 복제할 수 없다. 김광석이 한 음에 담았던 그 진심. 그것은 데이터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원본을 듣는다. 1990년대에 녹음된 그 원본. 음질은 완벽하지 않다. 잡음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짜 김광석이 있다. 진짜 숨소리, 진짜 떨림, 진짜 감정. 한 음악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다. 김광석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추구했다. 완벽한 음정보다 진실한 감정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때로 음이 흔들리고 때로 박자가 어긋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이 오히려 완벽하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완벽하지 않다. 흔들린다. 어긋난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진실이 있다. 김광석의 노래는 그것을 보여준다.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흔들려도 괜찮다고. 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어느 대학교 축제, 학생 밴드가 무대에 선다. 다음 곡은 김광석 선배님의 사랑했지만입니다. 젊은 학생들, 20살 전후, 김광석을 직접 본 적도 없는, 그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노래한다. 서툴지만 진심으로. 그리고 그 진심이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무대 아래에서
한 교수가 눈물을 훔친다. 그는 김광석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대학생 때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며 청춘을 보냈던 사람. 지금 그의 학생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며 무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이것이 문화의 힘이다. 음악의 힘이다. 한 세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노래를 통해 느낄 수 있다. 어느 노인 요양병원, 치매를 앓는 한 할머니, 가족들의 얼굴도,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린 할머니. 하지만 라디오에서 김광석의 노래가 흐르면 할머니는 따라 부른다. 완벽하게. 가사도, 멜로디도 모두. 음악은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남는다. 모든 것을 잊어도 노래는 남는다. 특히 젊은 시절 들었던 노래는, 김광석의 노래는 그렇게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 2024년 김광석이 떠난 지 거의 30년. 하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차트에 오른다. 스트리밍 횟수는 계속 증가한다. 새로운 세대가 그의 노래를 발견한다. 이런 명곡이 있었다니.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이 노래에 미쳤다. 어느 유튜버가 김광석 노래 처음 들어보기 시리즈를 만들었다. 영상마다 수십만 조회수, 댓글들. 저도 2000년생인데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요즘 노래보다 훨씬 좋은데요. 이 가수 왜 이렇게 슬퍼요? 유유.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김광석을 만난다. LP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도 아니고, CD도 아닌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감동은 똑같다. 매체가 바뀌어도 진심은 전달된다. 어느 겨울밤 혼자 집에 있다. 창밖은 어둡다. 깊고 고요한 어둠. 거리는 조용하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은 밤. 눈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밤. 스피커를 켠다. 천천히, 조심스럽. 김광석의 노래를 튼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조명을 끈다. 하나씩. 모두. 방이 어둠에 잠긴다. 눈을 감는다. 노래가 방 안을 채운다. 천천히, 구석구석. 그의 목소리가 어둠을 채운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슬프게. 마치 누군가 옆에 앉아서 속삭이는 것처럼. 그 순간 혼자가 아니다. 더 이상 김광석이 여기 있다. 지금은 없지만 노래로 존재한다. 목소리로 살아있다. 이 방 안에, 이 어둠 속에, 이 고요함 속에. 이것이 예술의 힘이다. 죽음도, 시간도, 거리도 넘어서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는. 그가 노래했던 무대들. 대학로 소극장. 천장이 낮았던, 의자가 삐걱거렸던, 담배 연기 자욱했던,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듯 그렇게 가까웠던, 홍대 앞클럽. 땀과 열기로 가득했던, 젊음이 넘쳤던, 꿈을 노래했던, 밤새도록 음악이 끊이지 않던, 신촌 라이브. 조명이 따뜻했던, 박수 소리가 컸던, 그가 가장 사랑했던 무대 위에서 그는 미소 지었고
노래했고 행복해 보였던 대부분 사라졌다. 재개발로 건물이 바뀌고 거리가 바뀌었다. 새 건물이 들어섰고 새 간판이 걸렸고 새 사람들이 채웠다. 흔적도 없이 그곳에서 울었던 사람들, 웃었던 사람들, 노래했던 사람들 모두 흩어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불렀던 노래는 사라지지 않았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노래는 남았다. 무대는 철거되었지만 목소리는 살아있다. 다른 무대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계속 불린다. 매일 밤 어디선가 2025년 말 한 젊은 싱어송라이터가 신곡을 발표했다. 김광석에게 라는 제목. 26살의 그는 김광석을 본 적이 없다. 공연장에서 그를 본 적, 같은 시대를 산 적도 없다. 하지만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다. 아버지의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음원 플랫폼에서, 가사 중 일부.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당신을 본 적은 없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노래들이 저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심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래가 어떻게 사람을 살게 하는지. 이렇게 영향은 이어진다.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김광석이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후배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준다. 노래의 유전자가 계속 전달된다. 변형되기도 하고 재해석되기도 하지만 본질은 남는다. 진심, 고도독, 사랑. 만약 지금 김광석이 우리를 볼 수 있다면, 하늘 어딘가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면 자신의 노래가 이렇게 오래 사랑받는 것을 보면, 30년 가까이 여전히 불리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놀랄까? 정말요? 아직도 기뻐할까?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할까?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저는 그저 노래했을 뿐인데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며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불렀을 뿐이에요. 그렇다. 그는 그저 노래했을 뿐이다. 계산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고, 유행을 따르지 않고,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아픈 대로, 외로운 대로, 슬픈 대로, 그리운 대로. 하지만 그저가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었다. 단순함 속의 깊이, 소박함 속의 진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지금도 여전히 어느 라디오 DJ가 청취자의 사연을 읽었다. 밤 11시 심야 방송. 목소리가 조용하다.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회를 함께 살았는데 이제 끝이 보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연히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을 들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제 슬픔을 누군가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만 아픈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견딜만 했습니다. 김광석이 제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김광석의 노래가
하는 일이다.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속삭이지 않는다. 위로하지 않지만 위로가 된다. 해결책을 주지 않지만 힘이 된다. 함께 슬퍼해 주는 것만으로, 함께 아파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외롭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이유로, 군중 속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혼자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나누기는 어렵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나 외로워 라고 말하며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나 힘들어 라고 하며 약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만 삼킨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럴 때 김광석의 노래가 있다. 나도 외로웠어요. 나도 슬펐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사랑했지만 떠나보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노래. 대신 울어주는 목소리.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 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야근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작은 소리로 잠들기 전 침대에서 불을 끄고 혼자 새벽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를 창문을 열고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이유로, 그리고 그 노래는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간다. 어떤 사람에게는 청춘의 추억, 20대의 그 뜨거웠던 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 오늘의 아픔을 견딜 힘,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모습, 차 안에서 듣던 아버지의 노래,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기억, 함께 들었던 그 사람과의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것들,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자신, 같은 노래, 다른 의미, 같은 멜로디, 다른 기억, 하지만 모두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김광석의 진심이 각자의 진심을 만나 새로운 의미가 된다. 어느 음악 평론가가 이렇게 정의했다. 긴 글에서 핵심만 추려낸 한 문장. 김광석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정직한 가수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노래로, 인생으로, 한 번도. 정직함. 이것이 핵심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정직하면 된다. 그는 정직했다. 자신의 감정에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모두 정직하게, 자신의 음악에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색깔을 지키며 끝까지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도 그의 노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다. 숨기지 않아도 된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해져도 된다. 밤이 깊어간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진다. 사무실 빌딩의 불이, 가게의 간판이, 집들의 창문이, 어둠이 내린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어디선가 여전히 김광석의 노래가 흐른다. 끝나지 않는 그 노래, 꺼지지 않는 그 목소리. 왜 끝나지 않는 걸까? 왜 아직도 우리는 이 노래를 듣는 걸까? 30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음악도 사람도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왜 여전히 이 노래는 울리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아직도 외롭기 때문이다. 아직도 슬프기 때문이다. 아직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나 2020년대나 인간의 본질은 같다. 외로움은 외로움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아픔은 아픔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김광석의 노래가 그 모든 감정을 대신 노래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말해준다. 우리가 울지 못하는 것을 대신 울어준다. 어느 시인이 김광석에 대한 시를 썼다. 짧지만 깊은 시. 당신은 노래였고 노래는 당신이었다. 경계가 없었다. 사람과 노래 사이에. 그래서 당신이 떠났을 때 노래도 함께 떠날 줄 알았다. 하지만 노래는 남았다. 당신보다 더 오래. 우리 곁에. 우리의 외로움 곁에. 우리의 슬픔 곁에. 우리의 사랑 곁에.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곁에 남았다. 노래가. 김광석은 떠났지만 그의 노래는 남았다. 그리고 그 노래는 계속 불릴 것이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아마 미래의 어느 날 한 아이가 처음으로 김광석의 노래를 듣는다. 할아버지의 집에서. 이게 뭐예요? 아이가 묻는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란다. 엄청 옛날 노래네요. 할아버지 시대 노래? 그래. 하지만 들어봐. 아직도 좋단다. 아이는 듣는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노래, 낡은 소리, 느린 템포. 하지만 점점 무언가 느껴진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 왜일까? 이 노래가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노래는 전달된다.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김광석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생겨도 그의 노래는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어느 늦은 밤, 라디오 DJ가 마지막 곡을 틀며 말한다.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다. 하지만 따뜻하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셨죠? 고단하셨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꼭 그렇게 되길. 노래가 흐른다. 전파를 타고, 공기를 타고, 밤을 가로질러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노래를 듣는다. 같은 시간에, 같은 멜로디를.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도 듣고 있다. 같은 노래를, 같은 슬픔을, 같은 희망을. 이것이 김광석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외로움 속에서 연결되는 경험, 슬픔 속에서 위로받는 순간, 노래를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된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다. 오늘도 어디선가 김광석의 노래가 흐른다. 낡은 술집에서, 벽에 걸린 오래된 스피커로, 새 카페에서, 세련된 음향 시스템으로, 누군가의 이어폰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노래는 계속된다. 멈추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김광석은 떠났지만
노래는 남았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다. 우리 곁에서. 그리고 당신도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 김광석에 대한 이 긴 이야기를. 왜일까? 아마도 당신도 그의 노래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시절, 어느 순간 그의 노래가 당신의 삶을 스쳐갔기 때문일.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슬픔으로, 그리움으로, 아니면 따뜻함으로. 각자 다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김광석의 노래가 당신의 삶 어딘가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 아주 작을지라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음악의 힘이고 김광석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노래라는 이름의 영원. 밤은 깊어가고 노래는 계속되고 우리는 듣는다. 끝나지 않은 이 노래를. 창밖을 본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보인다. 저 불빛 아래에도 누군가 살고 있다. 누군가 울고 있고, 누군가 웃고 있고, 누군가 노래를 듣고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김광석의 노래를, 같은 노래를 다른 이유로. 오늘 이 노래가 당신에게 머문 이유가 무엇이었든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김광석은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예술의 힘이다. 사라지지 않는 노래의 힘이다. 잠시 눈을 감는다. 귀를 기울인다. 들리는가?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김광석의 목소리가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누구나 행복한 날이 있겠지. 그렇다. 언젠가는 그 노래를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 한 걸음씩.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어딘가에 조용히 남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록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인생은 인생록에서 이어집니다.